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 중국. 이곳에서 정보는 자유로운 흐름이 아닌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정부 비판, 인권, 민주화,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콘텐츠들이 그곳에선 국가를 위협하는 불온한 정보로 분류되죠. 중국 정부는 만리 방화벽이라는 거대한 감시 시스템을 세워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란 피부의 가족이 주인공인 만화 심슨 가족 역시 이 차단 목록의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웃긴 만화가 왜 거대 국가 중국의 공공의 적이 된 걸까요? 오늘 그 금기된 에피소드들의 소름 돋는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슨이 건드린 첫 번째 금기는 바로 티베트 문제입니다. I love Chinatown, although I wish they'd stop picking on Tibet Town. I'm considered pretty smart. Well, Tibet was considered pretty independent. How'd that work out? How dare you make light of that brutal? Mind your manners, Lisa. Such loving discipline. Lisa Simpson, your school champion. Wow, I better make the most of this. Free Tibet! There'll be time for that later. 중국은 역사적으로 티베트가 자신들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자치구로 편입시켰지만 티베트인들은 이를 명백한 강제 병합이라 부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처절하게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 영토와 인권 문제를 심슨은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티베트의 고유한 문화와 그들이 처한 억압의 현실을 에피소드 속에 노골적으로 녹여낸 것이죠.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선 그들의 치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놔둘 리 없었습니다. 시즌 16 에피소드 12입니다. 심슨 가족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문제의 장면은 천안문 광장에서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가족은 이곳에서는 1989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이 짧은 장면은 1989년 실제로 발생했던 천안문 민주화 시위와 유혈 진압 사건을 직접적으로 풍자한 것이죠.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바로 탱크의 등장입니다. 시위대를 향해 이동하는 탱크는 당시 실제로 벌어졌던 진압 장면을 연상시키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인물 마오쩌둥에 대한 풍자입니다. Oh, look at him sleeping. He's like a little angel that killed 50 million people. Yes, you are. Yes, you are. If we can just get to the Delta Airlines Gold Medallion Lounge, they can't get in without spending frequent flyer miles. Plus, we get free apple, orange, and grapefruit juice. I'm afraid that juice is not on your tongue just yet. 지금도 천안문 광장 한복판을 지키고 있는 그의 거대한 초상화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 그 자체를 상징하죠. 중국 내에서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곧 가혹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심슨 가족은 이 성역조차 서슴없이 건드렸습니다. 마오쩌둥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그의 독재적 면모를 날카롭게 비꼬는 장면들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국가의 뿌리라고 믿는 인물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 중국에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었던 셈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만리방화벽을 높게 쌓아도 진실을 향한 인간의 갈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심슨을 금지한 것은 역설적으로 심슨이 던진 메시지가 그만큼 정확하고 뼈아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웃기기 위한 농담을 넘어 권력의 위선을 폭로하고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는 심슨 가족. 그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보여준 대담한 용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얼마나 투명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방화벽 속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이 에피소드는 중국 내 방영이 전면 금지되었고 한때는 심슨 가족 전체 시리즈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삭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애니메이션 한 편이 국가 단위의 검열과 차단을 불러올 정도였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심슨이 예고한 미래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일어날 일을 맞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가장 먼저 목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감시망을 뚫고 전달되는 심슨의 예측. 다음은 또 어떤 금기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호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러 전자투표소를 찾습니다. 그를 맞이한 건 단 2개의 선택지만 보여주는 수상해 보이는 투표 기계였죠. 호머는 분명 오바마에게 투표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 화면에는 존 맥케인에게 투표한 걸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단순 오류인가 싶어 6번이나 다시 시도하지만 오바마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는 계속 맥케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냥 웃고 넘길 애니메이션 설정 같지만 4년 뒤 실제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투표자가 오바마 버튼을 눌렀는데 시스템에는 상대 후보인 밋 롬니에게 표가 들어간 것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버그인지 조작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심슨 가족에서 예언 형태로 한번 나왔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